자, 이제 교재 페이지 102페이지 보세요. 102페이지. 자, 앞으로 그렇게 사업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세 가지 사업의 시행자. 그럼 우리는 크게 항상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하고 그 중에서 첫째가 행정청. 행정청인 시행자가 있고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공공 시행자하고 민간 시행자. 그래서 따로 여러분 책에 문장을 보면 이렇게 안 써져 있어. 근데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는 누구누구다? 공공, 민간 아니면 행정, 비행정. 근데 가장 기본은 요거예요. 따로 설명 없을 때는 행정, 비행정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행정청의 시행자가 누구냐면 국가나 지자체를 말해. 그럼 국가는 대부분이 누구로 대신 나올까요?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오겠지. 국토부 장관. 지자체 그러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아니면 특광시장군수 이렇게 나오는 걸 행정청 시행자 이렇게 말해요. 비행정청은 이 사람 외의자들을 비행정청 시행자다 이렇게 말해. 다시 공공시행자로 구분할 때는 그 행정청인 시행자에다가 무슨 공사 요게 들어가. 그럴 때 공공시행자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보통 무슨 공사하면 우리 과정은 딱 나오는 게 있어. 토지주택공사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를 말해. 대부분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토지주택공사 알죠? 뭔지? 그래서 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합해서 그냥 공사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걸 공공이라고 그래요. 공공의 뜻을 다시 한번. 행정청 하면 국가하고 지자체 이렇게 말하죠. 그럼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게 누구예요? 요 토지주택공사야. 그 다음에 지자체를 대신하는 게 지방공사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누구로? 공공으로 봐. 실제로 국가가 사업 안 대놓고 국가가 하는 사업은 없어. 전부 누가 해? 토지주택공사가 해. 그 다음에 창원시가 사업한다. 말은 창원시인데 누가 해? 창원시 지방공사가 하게 돼. 지방공사. 그러니까 행정청 할 일을 대신 누가? 공사가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공공시행자 이렇게 말해요. 민간이니까 요거 외의자를 말하지. 그러니까 공공이 아닌 사람을 민간이라고 그래.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지. 이 공사는 이쪽에서 볼 때는 누구야? 비행정청이지. 위에서 볼 때는 비행정청이지. 근데 밑에 오니까 공공이 된 거지. 아시겠지? 이 공사. 항상 공사 신경 쓰라는 거. 공사는 요 두 개로 구분할 때는 어디에 있어? 비행정청이야. 비행정청. 근데 밑으로 왔을 때는 어디에 있어? 공공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간 시행자다 그러면 행정청도 아니고 공사가 아니죠. 주로 누구하고 누구를 말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을 말해. 대부분 시험에서는 이 외에도 다른 사람이 많아. 근데 우리 시험에는 거기까지 쓰진 않아. 그러니까 민간하면 대표적으로 토지 소유자 조합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때 말하는 토지 소유자는 우리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항상 그 사업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뭐한 자? 소유한 자를 말해. 앞으로 민간에서 토지 소유자는 우리가 아니라 토지 면적 얼마를?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토지 소유자 이렇게 말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건설회사. 건설회사 사업하려면 땅을 사들였을 때 사들이니까 누가 돼? 소유자가 돼. 그 다음에 이 조합은 주의할 게 시설 사업에서는 제외가 돼. 시설 만드는 사업에서는 조합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 도로 만드는 공사하는데 조합이 만든다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공원 조성한다. 조합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러면 무슨 사업에서만 필요할까? 개발 사업하고 정비. 개발 사업한다, 정비 사업한다. 그때는 누가? 우리 개인들이 조합으로 만들어 들어가겠지. 근데 뭐 만들 때는 시설 만들 때는 조합은 없어.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쪽을 배울 때 민간 그럼 누구를 말해? 소유자를 말해. 근데 이제 개발하고 정비 사업에서는 민간 하면 누구하고 누구? 소유자 또는 조합 이렇게 나와. 이런 거를 기억하셔야 돼. 내가 앞에다 앞으로 사업이라는 말을 쓰면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배우는 거야. 세 가지 사업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하나 해놓으면 나머지 법에 가서 똑같이 이대로만 쓰시면 돼. 그래서 요 시행자 같은 거 한 번에 정리하시라는 거.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일반적인 시행자고, 그러면 이제 시설 사업. 시설 사업을 할 때 시행자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마다 기본적인 틀 같은데 여기 이제 이름을 써놨어. 무슨 사업? 시설 사업이야. 요 기본으로 하되 시설 사업. 그럼 원칙은 항상 행정청 시행자야. 행정청. 다시 행정청 중에서 원칙 그러면 누구? 특광시장군수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항상 광역도시계획 빼고 광역 하나 빼고는 그냥 원칙 하면 누구 찾으면 돼? 특광시장군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아까 한 번 예외 있었지. 언제? 광역시설의 예외는 특광시장군 예외로 한번 들어간 적 있지. 그거 빼고는 무조건 국토계획부터 행정청 원칙 쓰면 누구야? 특광시장. 그러면 맞아 이게. 그러니까 99.9%야. 99.9%. 딱 두 군데. 광역에서는 원칙하면 특광시장군수 안 나와. 그 다음에 광역시설. 그러니까 뭐 주로 뭐 할 때 들어가? 광역자. 광역자가 들어갈 때는 특광시장군수가 안 들어가. 나머지는 무조건 넣고 특광시장군수야. 그럼 특광시장군수는 어디 구역에 대해서?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창원시장, 그래서 창원시장, 그럼 어디? 창원시, 함안군수, 그러면 함안군,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원칙이야. 자, 그런데 예외로 1번, 특광시장 군수는 둘 이상 특광시군에 걸쳐서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지금은 걸쳤다는 말이 나와서 걸쳤다는 말. 그럼 우리가 입안할 때는 어떻게 나왔을까? 입안할 때는 인접했다 이렇게 나와. 입안할 때는 인접했다. 시행할 때는 걸쳤다 그래. 같은 의미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인접돼 있다. 걸쳐 있다. 다 같은 개념이야. 또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요 걸쳤거나 인접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공동 수립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는 항상 저런 단어가 들어가면 뭐 하라 이렇게 나와?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공법 시간에 용어 배울 때 뭐 걸쳐 있다, 인접돼 있다, 공동으로 뭐 한다? 그럼 뭐 해야 돼? 협의 이렇게 나와. 협의. 그래서 협의했을 때 요거 하나 먼저 써놓고 해볼게요.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정한다.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때 공동시행은 없어. 입안은 공동 입안이 돼. 입안은 계획 만드는 거 같이 만들 수 있는데 시행하는 건 공동이 없어. 그래서 시행자 낼 때 요걸 항상 주의해야 돼. 협의 그러면 입안할 때는 공동 입안 같이 만들 수는 있어. 근데 사업은 같이는 못해. 그래서 요거 하나만 신경 딱 쓰고 하시면 돼. 그다음에 두 번째 협의가 불성립됐다. 그럼 불성립됐을 때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다시 기억해 보세요. 지정하는 경우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딱 두 명이 나오면 무슨 뜻? 같은 도냐? 다른 도냐? 그 말이라고 그랬지. 무조건 지정할 때 이름이 누구누구 나오면 도지사 국토부 장관이야. 그러면 협의 성립되지 않은 지역이 지금 어디다? 같은 도에서 성립이 안 됐다. 그럼 누가? 도지사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를 뭐 한다? 지정해 주면 돼. 지정. 그럼 여기는 도가 같아 달라? 다른 도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는 공식이야. 항상. 앞으로 지정하는데 지정권자 이름이 누구?
도지사, 국장 이렇게 나오면 불성립됐을 때는 같은 도는 도지사, 도가 다르면 국장이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야. 그러면 사유 한번 해봐. 국토부 장관이니까 사유는 무슨 계획? 그렇지, 국가계획. 요거는 뭐 변함없어. 그런데 이제 도지사 갈 때는 좀 달라. 이게 광역 도시계획일 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게 주의사항이야. 도지사 갈 때는 광역 도시계획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시행을 하려면 하급기관 의견을 들어야 돼. 하급기관. 그럼 국토부 장관은 하급기관이 누구야? 시도지사, 시장군수. 자, 도지사는 시장군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내가 그냥 한꺼번에 쓰는 거지. 하급기관 뭐 듣고 의견 듣고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이게 바로 이제 행정청이 하는 경우예요.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두 번째, 예외로는 비행정청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때 이제 비행정청이 할 때는 공식이 나와. 행정청이 항상 비행정청을 뭐 해야 된다? 지정고시를 해줘야 돼. 근데 반대로 지정고시 이전에 먼저 할 일이 뭐다? 지정해달라고 신청이 먼저야. 순서 꼭 기억하고 신청을 먼저 해. 비행정청은 자기가 시행을 하고 싶거든. 행정청한테 뭐 한다? 내가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해야 돼. 그럼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뭐 한다? 지정고시에. 그럼 앞으로 지정, 그 말은 지정 전에 뭐부터? 신청부터 해서. 그럼 도시개발법 가든 도시정비법 가든 똑같아 원리가. 무조건 지정했다. 그 말은 먼저 뭐 했다? 신청하니까 그 중에서 지정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렇게 지정고시를 하면 비행정청도 누구하고 같다? 행정청과 같아. 그래서 비행정청도 앞으로 시행자가 되면은 누구하고 똑같은 혜택이 있다? 행정청과 똑같은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런데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지정을 받으려면 요건을 갖춰라 이렇게 나와. 누구? 민간 시행자야. 그럼 여기서 민간 시행자가 누구를 말해? 토지 소유자게. 토지 소유자. 그럼 여기서 이제 비행정청으로 시험을 하면 공사는 동의요건, 지정 요건이 필요해 안 해? 안 하지. 왜냐하면 공사는 비행정청은 맞잖아. 공사도 비행정청이니까. 그런데 민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간 아니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항상 이렇게 나는 거지. 민간하면 지정요건 필요하다 이 말이 나오는데 공사도 지정요건 필요하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럼 맞아 틀려? 틀려. 그걸 내는 거야 맨날. 그러면 지정요건은 첫째, 토지 면적 아까 얼마 갖고 있고 3분의 2 이상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이미 소유하고 있지 3분의 2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뭐까지? 동의까지 받아라 이렇게 나와. 요게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이야. 아까 소유자란 얼마 갖고 있는데 3분의 2는 갖고 있는데 그 총수에 대해서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동의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 숫자를 내지는 않아. 숫자를 잘못 내거나 이런 거는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다 시험 문제 낼 때 지방공사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면 안 돼. 그거는 행정청이 아니지만 민간은 아니잖아. 그때 누구기 때문에? 공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개념을 항상 기억해야 돼. 시험장 가서 왜 이름이 틀리냐면은 이걸 모르는 거 아닌데 알고는 있는데 민간 행정 이게 구분이 갑자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헤매고 나와. 그러니까 저거 시행자라는 개념을 먼저 하고 이 법의 시행자는 또 이렇게 구분해. 그럼 도시개발법 시행자가 어떻게 돼? 이거 또 다르게 구분하지. 그러니까 큰 틀은 같은데 법률마다 시행자 구분은 약간씩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한번 쭉 확인 한번 하죠. 여러분 책의 10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시설사업의 시행자에서 1번이 항상 누구로 나와? 행정청 나와. 동그라미를 원칙 득광시장군수 그 다음에 2번 뭐 연계시행 이런 말은 쓸 필요 없어. 하여튼 안 좋은 책은 딱 표시가 나. 지가 그냥 막 이름 아무렇게나 붙여놓는 거야. 연계시행이라 이런 말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연계하면 여러분들 의미 자체가 없어. 자, 둘째 줄에
첫 줄 끝에, 첫 줄 중간에 둘 이상 어디에? 득광시군 관할에 뭐 돼 있다? 걸쳐서 시행하게 돼. 걸쳐서. 둘 이상 걸쳐서 시행하게 되면 그 다음 줄 끝문장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뭐하라? 정하라. 그때 공동시행 이 말 나올 때만 주의하라는 얘기야. 공동시행이 안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같은 도 관할에 속하게 되면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치게 되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러니까 같으면 도지사가, 도가 다르면 국장이 지정한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4번에 예외라고 써진 부분 국토부 장관은 무슨 계획 관련? 국가계획 관련. 마지막 줄 끝에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 줄 오른쪽에 가서 그 하급기관인 시장으로서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다음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시행자 지정. 이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청이 아닌 자들을 말하겠지. 행정청이 아닌 자들은 그 다음 줄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로 뭐를 받아? 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앞으로 시행자 편에서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말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누구다? 비행정청으로 이 말과 같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그럼 다음에 해당한 자를 한번 볼까요? 1번이 누구야? 그 박스에 국가하고 지자체니까 행정청이죠. 그다음에 또 2번 번호는 공공기관이라고 나와. 그 공공기관이 바로 우리나라 대표적 공사 이름들 쭉 나와. 이름 아실 거 없어. 그냥 공공기관은 공사다. 대표적 공사 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다.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영어 약자로 뭐라 그래? LH라고 그래. LH. 혹시 그거 아실라나? 자, 맨 처음에 그 공사가 합해진 게 원래는 뭐였지? 대한주택공사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이게 두 개가 요 두 개를 합해서 뭐가 된 거다? LH가 된 거야. 아셨지? 옛날에는 공사가 두 개가 있어서 뭐 하는 쪽? 아파트 짓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 토목공사는 토지공사 두 개로 돼 있어서 그래서 둘이 힘겨루기 해서 누가 이겼어? 토지공사가 이겼어. 그래서 이름도 한국토지 뒤에다 뭐를 주택을 쓰게 된 거예요. 대한자를 쓸까 한국자 쓸까 하다가 누가 토지공사가 이겼어. 그래서 뭘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래서 랜드 해서 L이 먼저 나온 거야. 이것도 싸움작질 엄청 3년 싸워 3년 싸워서 결정된 거 이것도. 그래서 우리 공사들도 기득권이란 게 기득권. 엄청 싸워서 저것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따로 그냥 위에 다시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 외의자니까 공공이 아닌 자 그 말이겠지. 그럼 공공이 아닌 자들은 항상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뭐를 받는다? 지정을 받고 그때 민간이란 사람은 요건이 필요하다 해서 둘째 줄에 사업대상 토지 면적 얼마에 해당하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 뭐가? 동의가 필요해.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 시행자의 소유자 그러면 항상 얼마 갖고 있고 3분의 2 갖고 있기 때문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만 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다음 장 넘겨서 그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실시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사업 시행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 절차. 그래서 이것도 다시 정리 다시 하면 사업 자, 몇 개 사업? 3개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꺼번에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야. 시행 절차. 3가지 사업의 시행 절차. 그러면 3가지 사업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설부터 해봐. 시설부터. 도시계획 시설 사업한다. 그러면 시설 사업하는 것도 무슨 계획 결정이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그럼 관리계획 결정되고 나면 요 단어가 들어가서 지금 시설이 결정이 됐어. 그럼 무슨 계획 수립?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만약에 시설자가 안 들어갔으면 수립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게 기본 틀이야. 시설이 들어가면 항상 뭐 단계별 집행계획. 근데 요거는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무슨 조항은 없고 실효 조항은 없고 꼭 시설이라고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시설이면 꼭 한다 그 말은 아니야. 시설일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실효 조항은 없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시행자를 지정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냥 시행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럴 때는 두 개를 생각해야 돼. 누구하고 누구다? 행정청 아니면 비행정청이다. 여러분 이걸 판단을 해야 돼.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로 읽으면 안 돼. 시행자 그러면 누구? 행정, 비행정 이렇게 알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 놓고 지정고시했다 이 말은 누구로? 그렇지. 이제는 이렇게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행자가 두 가지 있는데 지정했다 그 말은 누구로? 비행정청으로 이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행정청을 지정고시했다 이거는 사전 예고적 성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 뭐 사전 예고 단계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지정고시가 되면 그 다음에 만드는 계획이 바로 실시계획. 다른 말로는 시행계획 이렇게 말해. 그럼 여기다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시설하고 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이렇게 말해. 근데 정비사업에 가면 시행계획 이렇게 말해. 그럼 미리 더 쏘는 거야.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배우는 시설하고 개발사업 시간에는 실시계획 이렇게 나와. 실시계획. 근데 정비사업에 가면 시행계획 이렇게 나와. 뜻은 같은데 그 용어가 약간 달라져. 그래서 우리는 요 실시계획, 시행계획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계획이야? 공사계획이야. 공사하는 계획. 이제 지금부터 시행자가 지정되면 공사하는 계획을 만든다 이렇게 말해. 자, 이걸 만드는 게 시행자겠죠. 근데 이제 시행자가 요거 만들 때 여기에 뭐가 주로 포함돼야 되냐면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 설계 도서. 그다음에 자금 계획. 그리고 시행 기간. 자, 요거하고 요거는 항상 써먹어야 돼. 그럼 만약에 행정청이었으면 이런 자금 계획이 필요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지금 누구로 지정되니까 비행정청 지정했으니까 누가 사업하려면 돈을 어떻게 마련해 사업할지 계획 세워라 그 내용이야. 그리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계획까지 세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작성이 되면 그 다음 절차가 공고와 열람 절차를 거쳐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나와. 그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가라는 용어가 나왔어. 인가. 그러면 공적이다, 사적이다? 공적이지.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공적인 사업이야. 그러니까 공적인 사업은 허가가 아니라 뭐를? 인가를 받아라. 만약에 사적이었으면 뭐 허가 받아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때 항상 요 인가 받기 전에 앞에가 공고 열람이 나와. 요거 누가 하는 일이냐면 인가권자가 해. 다시 말하면 시행자들은 요걸 작성하면 인가권자에게 인가해달라 하고 신청을 하는 거야. 신청. 그러면 신청을 받은 인가권자는 인가하기 전에 뭐부터? 공고열람. 그럼 여기서 이제 공고열람이 나왔다는 것은 누구의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요 개념이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이렇게 읽어가시면 돼. 인가 절차 앞에는 항상 사업할 때 인가 절차 앞에는 항상 뭐가 있다? 공고열람 절차 있다. 이걸 꼭 생각하면 돼. 공고열람. 그래서 누구의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공고하겠다 그 말은 어디다 공고해? 신문. 만약에 계획을 공고할 때는 주로 어디다 했는데? 관보나
공보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누구의 의견? 주민 의견 들 때는 관보 공보를 쓰지 않고 어디에다? 신문 등에다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열람하면 며칠 이상? 14일 이상이지. 그러면 요때 이제 요 기간 안에 지금 우리가 주민이라는 의미를 썼는데 이제 이렇게 나와. 소유자, 이해관계인 이렇게 나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을 전부 합해서 뭐라고 그래? 주민 그래. 그래서 큰 의미로는 주민의 의견 정치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 사람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누구한테? 인가권자한테 의견을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때 의견 제시는 꼭 거기다 하지 않고 시행자한테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의견 제시는 다시 한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그 기간 안에 의견을 누구한테? 인가권자에 내도 되고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내도 된다 이렇게 해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가? 이거 제주도야. 그러면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자 인가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야. 그 다음에 요 시행자는 무슨 건설회사야. 그럼 의견 내기가 제주도 사람 국토부 장관에 내는 게 편해? 시행자한테 내는 게 편해? 시행자겠지? 그러니까 편한 대로 내라는 얘기야. 인가권자 내든가 시행자한테 내든가 이렇게 내라고. 왜 이런 걸 미리 알려주냐면 여러분 책에 이런 말들이 안 써져 있어. 그냥 막 무작위로 막 쓰다 보니까 의미가 안 나와.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사업할 때 의견 제시하라 그러면 인가권자 또는 누구한테? 시행자 어디다 내든 상관없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자 인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그때 우리 시험에 이제 묻는 게 요거였어. 공고를 지금 신문에 써. 신문에 공고를. 그러면 그때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가 나와. 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렇게 물었어. 누구 부담? 시행자 부담이야. 지금 신문에 광고는 누가 냈는데? 인가권자가. 인가권자가 신문에 지금 광고 낸 거지. 근데 돈은 누가 냈어? 시행자가 내야 돼. 이유는 모든 사업의 비용 부담은 누구 부담? 시행자 부담 원칙으로 돼 있어. 시행자 부담. 자, 인가권자가 내고 싶은 게 아니라 시행자가 신청해서 의견 들으려고 냈기 때문에 그 돈도 누가? 바로 시행자가 부담하라 이렇게 나와. 하여튼 사업할 때 돈 누가 부담하라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누구야? 그냥 시행자 부담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그렇게 해서 자 인가 쪽 넘어와 이제. 그러면 첫째 인가권자. 이것도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셔야 돼. 원칙은 시도지사야. 인가권자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그럼 이제 창원시에서 만약에 사업한다. 인가 누구한테 받아야 돼? 경남도지사가 돼야 돼. 경남도지사. 부산시, 서울특별시 그럼 어떻게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인가권자야. 그런데 우리는 이 도지사에 대해서는 어디는 위임한다? 대도는. 그래서 창원시는 창원시장이 직접 뭐 할 수 있다? 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지문회가 시도, 대도 그 말 원칙은 누군데? 시도인데 대도는 위임을 해서 인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함안군은 누가 해야 돼? 경남도지사가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김해시나 창원시만큼은 직접 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예외일 때가 바로 누구냐? 국토부 장관이지. 이제 요것만 주의하면 돼. 국토부 장관은 언제 인가권자냐?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들. 누구로부터? 국장한테 지정을 받은 시행자는 인가를 누구한테? 국장. 그러면 그 경우가 아닐 때는 누구? 시도, 대도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요 지문이 있을 때만 누구? 국장이야. 요 지문이 없으면 시도, 대도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인가권자는 이렇게 세 명이 다 나올 필요는 없어. 국장이 안 나왔다고 틀렸다 이러지 말라는 얘기야. 국장은 안 들어가 틀리진 않아. 꼭 세 개 다 쓴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어떤 분들이 왜 틀렸냐면 세 명으로 알고 왔는데 세 명이 안 써져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찾으신 분이 있어. 안 써도 돼. 국장이 나올 때는 요 지문이 있을 때만 쓰면 돼.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했다. 아까 언제 있었을까? 이런 경우지. 도가 서로 달아서 누가? 국장이 지정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또 무슨 계획이면 국가계획인데 국장이 안 하잖아. 지정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럴 때 인가는 누구한테? 국장이야. 그럼 그런 말이 없을 때는 그냥 기본으로 누구 나오면 돼? 시도. 대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 이거 안 나와도 상관없어. 무조건 누구만 있으면 돼. 시도만 꼭 있으면 돼. 시도만. 이런 거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
혹시 이거 없다 이렇게 틀렸다 찾지 말란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될 그 원칙이나 개념을 알아야 돼. 출제위원들은 세 개를 다 써주기도 하지만 누구만 써주면 돼. 시도지사 요것만 써주면 큰 의미가 없어. 이의 신청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인가권자도 구분을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인가에 쓰면 고시를 하는데 그 고시권자는 그냥 인가권자야. 인가권자가 뭐 인가하고 뭐 한다? 고시한다 이렇게 나와.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그럼 우리가 왜 인가라는 걸 받게 되느냐? 인가의 효과. 바로 누구로 확정? 시행자로 확정하는 효과가 있어. 아까 지정은 뭐만 됐어? 사전 예고지. 그 예고라는 말은 너가 이제 한번 계획 만들고 계획은 만들어 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만들어 놓고 인가를 받았다 그 말은 제대로 했구나. 그래서 이제 확정을 해줘. 확정하면서 요 시행자에게 무슨 권리를 주냐? 공사 착공 권리. 공사 착공 권리를 부여한다 이렇게 말해. 옛날에는 이런 시험 문제도 많이 냈어. 그래서 성격을 인가를 받았지만 학문상은 특허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해. 요즘 사람들 그거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해 이제.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인가, 허가, 특허 나올 때 그때 간단히 설명할 거야. 지금은 일단 시행자 확정되면 시행자한테 공사 뭐 할 수 있는 착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이게 바로 특허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간혹 한 문제씩 나와 이런 게. 그래서 항상 인가 받은 이유는 시행자 확정되면서 무슨 권리 받기 위해서 착공 권리 받으려고, 공사 착공 권리 받으려고 인가를 받은 거야. 그 다음 네 번째가 그럼 인가되고 고시가 됐을 때 이 고시의 효과는 무엇이냐? 원래 고시란 뜻은 뭐였나요? 우리가 배울 때 알리는 행위지? 알리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알리는 행위 말고도 어떤 효과가 나와? 바로 수용의 시기를 말한다 이 뜻이야. 남의 땅을 뺏어다가 사업할 수 있는 여기 효과가 나와. 그러니까 인가되면 착공 권리 받고 남의 땅을 고시하면 뭐한다? 뺏어올 수가 있어. 뺏어올 수 있는 권리까지 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울 때 인가나 공고하면 알린다 이런 의미지. 알린다? 근데 알리는 거 말고도 뭐가? 수용. 남의 땅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준다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늘 미리 요거를 사업 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이런 말을 써. 이제 나중에 일반법 수용에 대한 일반법은 공익사업으로 뭐가 되고 인정받고 고시가 되면 수용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이쪽 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고시만 있으면 이 고시로 보는 거야. 이쪽 고시로. 이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보로 고시로 보고 바로 수용할 수 있는 특혜를 준다. 이런 뜻이 돼. 요거 딱 기억해놔야 돼. 요거까지. 자, 그래서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시행자가 지정되면 요 계획 만들어서 뭐를 받게 돼? 인가 받고 고시가 되면 이제 완벽한 권리를 받았어. 확정 권리도 받고 수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가 고시 되면 그 다음에가 자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말해. 근데 사업 시행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공사 착공한다 그래. 근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해야 돼. 공적일 때는 사업한다 이렇게 말해. 사적일 때는 뭐라 그래? 공사한다. 정확하게 구분하면 공적일 때는 사업이라고 그래. 우리 여러분이 개인할 때 사업한다 이렇게 안 하지. 집 짓는데 사업한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 공사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개요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공사 또는 사업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 사업 또는 공사. 그 말은 공적일 때는 사업. 자, 사적일 때는 공사 이런 뜻이야. 근데 우리는 같은 의미로 그냥 두 가지 알아들으시면 돼. 왜냐면 사업 시행 착공을 누가 하냐면 시행자가 하게 돼. 그럼 이제 시행자가 착공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순서 요 단어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공사 완료했다고 뭐하고 보고하고. 그러니까 보고는 시행자가 시도 그냥 줄이 그래 시도 대도한테 보고한다. 자, 보고 들어가면 무슨 검사한다? 준공 검사에 역시 시도나 대도가 해.
이제 준공검사 용어는 세 가지 변천되는 거 안 하네요. 준공검사 다음에 뭐 사용검사 또 사용승인 이런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주택법이 했을 때는 사용검사한다 이렇게 나오고 건축법은 사용승인한다. 나머지 다른 법률들은 모두 준공검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준공검사야. 그러면 준공검사라는 거 왜 하느냐. 아까 실시계획 뭐 해준 대로 인가해 준 대로 그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인가한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해서 그대로 잘했으면 준공검사했다는 증명서, 그 증명서를 시행자한테 뭐하고 교부, 지금 8급이라고 그러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공사 완료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역시 누가 해? 시도나 대도가 한다. 요 과정에 이제 그러면 자 보세요. 용어 하나 해볼게. 지금 여기는 지정하면 고시했죠. 여기도 고시했죠. 여기는 공고했어. 그럼 세 개 뜻이 전부 알리는 건 같죠. 근데 여기는 왜 고시고 여기는 공고야? 그렇지. 계속인지 일시적인지. 이건 공사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더 이상 길게 갈 일 없지. 그러니까 뭐하고 공고. 여기는 지정고시 되면 언제까지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는 뭐하고 고시하고. 뜻 아시겠지? 그러니까 공고고시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고 일시적이다. 공사가 끝났다. 그럼 뭐하고 공고. 근데 지금 지정해서 그 사업이 10년짜리 사업이다. 그럼 10년간 효력이 계속 가야 될 때는 뭐라고 해야 돼? 고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듣던지는 알아들으셔야 돼. 고시 쓰고 공고 쓰면 이건 계속 끝날 때까지 효력. 이건 끝났어. 더 이상 잠깐 동안 알리면 끝나는 거니까 공고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여기까지. 그다음 이때 지금 시행자를 우리는 행정청으로 보나요? 비행정청으로 보나요? 비행정이지. 이미 지정고시 됐다는 게 비행정청이야.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공사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창원시에서 지금 도로를 하나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봐. 그럼 설치하려면 요거 입안 누가 해요? 창원시장이 입안하겠지. 도로 만든다고. 결정도 누가 해? 창원시장이 하겠지. 사업도 누가 해? 창원시장이 하겠지. 근데 창원시가 직접 공사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이제 사업할 때 가면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데 시행청 이렇게 나와. 시행청. 이 청자가 뭐야? 행정청 그 말이야. 시행하는 행정청. 그럼 뭐라고 돼 있어? 창원시 이렇게 돼 있어. 창원시. 시행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누구야? 무슨 건설회사 이렇게 써져 있어. 그다음에 그 밑에가 시공자 이렇게 써 있어. 시공자. 그럼 또 무슨 건설 이렇게 써져 있지. 요 과정이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주체가 되지. 창원시로부터 공사를 딴 사람. 요건 이제 직접 공사하는 사람 누구야? 시공자지. 요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업은 창원시에서 한다고 돼 있지만 창원시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누가 해? 비행정청이 한다. 이 원리야. 그러면 이 시행자도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처럼 보호를 해줘야 돼. 보호를. 그래서 시행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이 5개가 있어.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자, 먼저 분할 시행권이 있어. 분할. 자, 도로 만드는데 너 일괄적으로 한 번에 만들어. 그럼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그래서 분할 시행할 수 있어. 분할 시행. 그 다음에 공시송달을 인정해줘. 공시송달. 공시송달 언제 하는 거야? 서류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서류. 자, 창원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낸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수천 명이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한테 뭐 해야 돼? 서류 보내줘야지. 근데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이사 간 사람도 있고 행불자도 있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받을 때까지 보내면 언제까지? 10년이든 20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법원에다 뭐 하면 돼? 서류 맡겨놓으면 되지. 그래서 게시판이라든가 신문에다 한꺼번에 광고 딱 내고 끝난다. 얼마 지나면 효력 나와? 14일 지나면 효력 나오지. 해외에 있으면 더 많이 걸리고 그런 거는 민법 시간에 간단히 배웠을 거야. 그래서 이런 공시송달 인정해줘. 그 다음에 서류 어떻게 할 수 있어? 무료.
여기에 관련된 서류 몽땅 전부 무료로 할 수 있어. 받는 것도 무료, 가서 보는 것도 전부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공용 수용권. 남의 땅을 강제로 뺏어갈 수 있는 권한도 행정청이 아니지만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다섯 번째가 타인 토지 출입 등에 관한 거. 요건 이제 5월 달에 배워. 이거 5월 달에.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바로 손실보상이 생긴다 그러지? 기억나요? 지난주 손실보상하면 어디서 나와? 수용했다. 타인 토지 출입해서 뭐 장애물을 없애다가 손실을 줬다. 요럴 때 보상한다. 이렇게 나와. 요 두 군데서 손실보상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바로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사업안의 시행 절차예요. 그러면 우선 순서를 한번 가볍게 읽어봐. 사업하려면 요거 만든다 안 만든다 요것만 구분하고 반드시 누구 지정? 시행자. 지정되면 사업하는 계획 공사하는 계획 만들면 의견 듣고 인가 받고 인가 받은 다음 뭐하고? 착공. 완료되면 뭐하고? 보고 검사 공고한다. 이렇게 순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 그럼 이제 이름 바꿔봐. 지금 도시 개발 사업 하려고 그래. 개발 사업. 그럼 개발 사업 할 때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해. 대신에 이거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면 되는 거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기도 다시 누구 지정? 시행자 지정 고시에. 또 무슨 계획? 실시계획 만들고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인가 고시하고 인가 받아서 무슨 권리 받으면 착공 권리 받으면 또 공사 들어가. 그럼 거기서도 똑같은 혜택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공통이야 다 이런 게. 그러면 자 끝나면 보고하고 검사 받고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정비사업으로 고쳐봐. 그러면 정비사업 한다.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하겠지. 또 이거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 중에 요거 만드는 건 무슨 사업? 시설이라는 거 한번 일 때만 요거 만들게 돼 있어. 다시 누구 지정? 시행자. 그리고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어. 여기서 무슨 계획으로? 요렇게 바뀌어. 정비사업 할 때는 뭐로? 시행계획 이렇게 바뀌어. 지금까지는 실시계획 했던 걸 시행계획 이름 바꾸면 돼. 그러면 다시 뭐하고? 공고 열람하고 인가 고시 받고 착공 권리 받으면 공사 착공하고 완료됐으면 뭐하고? 보고 검사 공고한다. 요게 절차야. 요걸 알면 여러분이 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이든 쉬워져. 자, 나중에 배우시면 하지만 요 기본적인 절차 앞에다 두 개가 들어가면 개발 사업이야. 거기다가 네 개가 들어가면 정비 사업이야. 그러면 개발 사업보다 두 개가 더 많으면 정비 사업이야. 그러니까 두 개씩 늘어나. 시설 사업보다 두 개가 늘면 뭐? 개발 사업보다 두 개가 더 늘면 그게 정비 사업이야. 앞에만 늘어 앞에만 뒤에가 그런 것만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이 이 절차를 시험에서 내 항상 해년마다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절차가. 그때마다 기본 틀만 외우시면 돼. 기본 틀만. 거기다가 요 앞에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해. 요 앞에가 예를 들어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 그거 들어가면 개발사업이야. 다시 요 앞에가 두 개가 더 들어가. 그럼 뭐야? 정비사업이야.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 그래서 5월달 가면 이제 정비사업 배울 때 요약집에 순서가 다 나와. 요것도 적혀 있고 개발사업도 순서 적혀 있고 정비사업도 순서 적혀 있어. 그때 뭐가 더 들어갔다 요것만 찾아내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차 나와도 누구나 찾을 수가 있어. 또 거기 해당되는 계획 나와도 공통적으로 돼 있어.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관리계획 기본계획 다 배웠잖아. 그러면 정비사업에 가서 거기도 기본계획도 이런 말 나와. 정비계획 나오고. 그러면 다 똑같아. 구속 비구속만 구분하면 돼. 그럼 비구속과 구속만 구분하면 항상 시험 문제 공통이 뭐 나와? 의견청취 물어봐. 의견청취 누구하고 누구? 주민지방의회 이거 나와. 맨날 주민지방의회 똑같아.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문제를 내든 국토계획법을 기본으로 해서 모두 똑같이 돼 있어.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절차 하나 외우시면 응용만 하면 다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책으로 들어가서 104쪽. 실시계획 1번 작성. 그럼 작성은 누가 해? 시행자가. 뭐 읽을 것도 없어. 그냥 작성하면 시행자 그냥 그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 거기에 세 가지 체크 한번 하세요. 설계, 도서, 자금 계획, 그리고 뭐 시행 기간이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의견 청취. 시설 사업 밑줄 한번 걸어볼까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앞으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그럼 누구야? 비행정청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 그 말은 누구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에 미리 당의 특광시장구수 뭐 듣고 의견 듣고 하라. 그 다음에 4번 사업을 분할 시행할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할 수도 있다. 원래는 일괄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분할 시행 인정한다고 그랬지? 그럼 분할로 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2번 실시계획 인가 나오나요? 그럼 인가 옆에다 쓰세요. 이렇게 인가권자 요거 원칙예배 쓰고 그 인가 옆에다 인가권자 원칙예배 쓰고 나중에 또 책으로 읽다 보면 잘 안 나오니까 예외는 꼭 국장 요거 써놓으셔야 돼. 국장은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 되고 꼭 써놓고 하나 더 쓰면 인가 효과까지 쓰고 인가 효과까지 책에다 아예 써놓으시란 이야기야. 지금 여러분 책은 법조문하고 시행령 해석을 잘못해서 지 편한 쪽만 한 군데를 써놓는 거지. 원래대로 법조문대로 쓰잖아.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시도, 대도, 국토부 장관이며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국장이 지정한 경우는 국장한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져 있어. 여러분 책 그냥 지 편한 것만 딱 달랑 써놓은 거야. 다시 한번 자 인가권자 그럼 원래대로 책은 어떻게 나와? 시도, 대도, 국장이 인가를 하며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고 나서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 그 밖의 경우는 시도나 대도의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책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미리 적어놓은 거야. 자 그럼 인가권자 여러분들 바로 결론만 내려놓은 거지. 둘째 줄에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누구한테? 국장의 인가를 받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나 대도 신장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원칙이고 개념인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 그 다음 조건부 인가는 나중에 할 거예요. 언제 개발행위 허가할 때 한꺼번에 할 거니까 조건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나중에 배우시면 돼. 다음 오른쪽에 다른 거는 보실 건 없고 페이지 넘겨서 서류 열람으로 들어가 봐. 그러면 이제 일단 실시계획이 작성됐어. 그러면 공고 열람. 국장, 시도, 대도니까 인가권자죠. 인가권자는 실시계획 인가하려면 미리 거기 봐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말이 쓸데없는 소리가 들어가 있어. 거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신문 등에 뭐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좋잖아. 뭐 대통령 정하고 그럼 말이 왜 필요해? 대통령이 지가 가서 찾아야지. 찾아서 거기다 어디에다 신문에 공고 이렇게 써줘야지. 참 나쁜 놈들이지. 여러분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법책이 어려운 이유가 이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때를 풀어 써놓으면 될 거를 뭐 대통령령 신문에 공고하고 그다음에 며칠 이상 14일 열반하고 그럼 끝날 일이잖아.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의견서 제출. 사업 시행자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누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국장, 시도, 대도시, 시장이니까 누구한테? 인가권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의견서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가권자에게 내도 되고 시행자한테 내도 된다. 요 내용이야. 그 다음 5번 실시계획 고시 써졌나요? 자 고시 옆에다 이거 쓰세요. 고시의 효과는 뭐다? 요거 꼭 써놔. 수용시기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자, 그다음 페이지를 11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거기서 이제 110페이지로 넘어가. 그럼 110페이지로 넘어가면 하단 부분에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끝난 거야. 인가고시 됐으니까 뭐 들어가야 돼? 요거 들어가야지.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5번에 공사 완료 공고. 동그라미 1번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 사업 시행자는 둘째 줄 공사를 마친 때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하여 시도나 대도시 시장에 뭐를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는다. 2번
그러면 시도나 대도 시장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한다. 오른쪽 페이지 공사 완료 공고. 시도나 대도 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그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뭐하고 발급하고 나서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순서 여기까지 끝났죠. 자, 이제 쉬었다가 어디로 가냐면 108페이지. 108페이지는 이제 요거야.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할 때 보호해 주는 경우 해서 이제 보호 규정이 여기 나와. 그래서 쉬었다가 108페이지부터 들어갈게요.